안녕하세요. 신재인의 하루키를 읽는다. 신재인입니다. 42번째 시간인데요. 파티의 고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 한켠에서 그 파티를 하고 있는 유령들의 존재 어떨까요? 거실에 모여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들은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다. 두 팔의 피부에 까칠까칠한 소름이 오싹 돋았다.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크게 흔들리는 것 같은 감촉이 스쳤다. 마치 주위의 정상적 상황이 어긋나 버린 듯 기압이 변화하고 부웅하는 가벼운 기울림이 느껴졌다. 침을 삼키려고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붙어 잘 넘길 수 없었다. 나는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또다시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마마데 기가 츠카나카타 코토 노 호가 후시기나 그라이다.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이상할 정도다. 생각해보면 애당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각에 어느 누가 파티 같은 걸 연단 말인가. 게다가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우르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내가 아무리 어떻게 됐다고 해도 잠이 깨지 않았을 리가 없다. 개라도 짖어댔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로부터도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이다. 마일즈니 소바니 있다 호시갔다. 마일즈라도 곁에 있었으면 싶었다. 커다란 개의 목에 팔을 둘러 그 냄새를 맡으며 온기를 피부로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그 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현관에 놓인 긴 의자에 마치 무엇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혼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물론 무서웠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건 어딘지 묘하게 깊고 넓고도 막연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몇 번인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폐속의 공기를 조용히 갈아 넣었다. 조금씩 몸에 정상적인 감각이 돌아왔다. 의식의 아주 깊은 곳에서 카드가 몇 장 살며시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감각이 느껴졌다. それから僕は立ち上がり、降りてきた時と同じように足音を忍ばせて階段を上がり、部屋に帰ってそのままベッドに潜り込ん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왔을 때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내가 잠자던 방으로 돌아가 그대로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다. 음악이나 말소리는 그 뒤로도 그칠 줄 모르고 이어졌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아 새벽에 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불을 켠 채 침대 머리판에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파티의 시끌벅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目を覚ました時、外では雨が降っていた. 눈을 떴을 때 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고 가는 빗줄기였다. 겨우 땅을 촉촉히 적실 뿐인 비, 봄비였다. 처마 아래에선 파랑어치가 울고 있었다. 시계바늘은 거의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잠옷바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 홀에서 거실로 통하는 문은 어젯밤 자기 전에 그곳을 나왔을 때 그대로 열려 있었다. 거실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내가 읽던 책은 소파 위에 엎어놓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 크래커 부스러기조차 그대로 커피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파티가 열렸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부엌 바닥에서는 마일즈가 몸을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개를 깨워 밥을 주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개는 귀를 쫑긋거리며 우적우적 기세 좋게 사료를 먹었다. 네, 어떠셨습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라면 어떤 이야기에서도 그렇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네요. 곁에 있었으면 했던 마일즈도 돌아와 있고요. 네,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세계의 이야기에 끌려드는 우리들의 호기심과 남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설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새삼 드는데요. 네.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